더샵 판례민법 0623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민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2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판례집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으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먼저 제2절 지역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지역권 취득시효가 중요한데 현재 갑토지가 있는데 을이 지금 지역권이 없어요. 그런데 을이 이 주황색 부분을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럼 법조문이 있는데 294조가 있습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 245조가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그럼 먼저 몇 년이죠? 20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기까지 해야 돼요. 따라서 지역권 취득시효도 통행지역권 취득시효는 먼저 을이 반드시 자기 돈으로 승역지회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그리고 20년을 통행하고 마지막에 지역권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245조를 준용하는 거죠. 근데 을토지 만약에 불법 점유자가 있다. 불법 점유자는 부할 필요 없죠. 노숙자 부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시효 취득할 수 없고 적법 점유자는 가능하죠. 따라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얘들은 적법 점유라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그 다음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기간은 제한 없습니다. 따라서 승역지의 소유자 갑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갑에게 손해보상이나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역권 시효 취득입니다. 자, 104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겁니다. 자, 기억 통로 개설이 없더라도 틀렸어요. 통로 개설을 해야 된다. 통로 개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일 끝에 지역권 시효 취득 인정할 수 있답니다. 기억은 다 틀렸고. 자, 니은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외에 동그라쳐요. 도로를 설치 동그라미 이렇게 꼭 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245조에 규정된 기간 20년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시효 취득 인정합니다. 디귿 통행지역권은 토지 소유자에게도 인정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에게도 인정되는 거죠. 들었습니다. 리을 토지의 불법 점유자 동그라쳐요. 이자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틀린 거라 4번 기억 디귿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겁니다. 자, 기억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보상 동그라쳐요. 그러면 해야 된다 그랬죠? 해야 된다. 다음 니은과 디귿 두 개 잘 비교합니다. 자, 니은 지역권이 종된 권리라 이 지역권 종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가로 쳐봐요. 자, 가로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까지 가로 요역주가 주된 권리죠. 그럼 주된 권리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된 권리 지역권이 나오려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 되니까 주된 권리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디귿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까지 사설을 끊어요. 지금까지 이 행동을 갑과 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자기 토지에 도로 개설해서 타인 을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했어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자기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 행동이 이게 임대차인지 전세권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법원 가서 물어봤죠. 판사님, 도대체 우리가 한 짓거리가 뭐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 짓거리가 지역권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제1대 지역권 동그라미. 지역권 설정 합의입니다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가서 지역권 등기하면 되는 거죠. 디귿만 맞아서 정답이 4번입니다. 이어서 제3절 전세권 파트 가겠습니다. 먼저 전세권은 동그라미 1번이 시간 순서, 갑수동산에 전세권자 을이 있는데 자, 을이 계약기한 2년에
전세금을 갑에게 3억 지급했죠. 그래서 을이 부동산을 점유하는데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이렇게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 제3자 병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따라서 병이 을에게 나가 그래도 을은 2년간 안 쫓겨나요. 그리고 을은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병에게 받습니다. 이것을 을은 갑과 맺은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그럼 우리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양수인 병이 설정자 갑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해요.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병이 갑 지위를 승계하니까 갑 자리에 병을 대입하면 병 대입했죠? 그럼 마치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을 을은 제3자 병한테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은 설정자 갑지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갑과 을 간에 전세권 계약 합의가 있고 전세권 등기하고 전세금 지급 이 세 가지가 성립 요소입니다. 근데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나중에 해도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거죠. 자, 1번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의 가름이 대신이죠. 대신할 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대가를 주면 되는 거죠. 꼭 현실적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 채권으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2번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3번 전세권의 법정에 동남쳐요. 법정 갱신된 경우 그럼 법정하면 등기 없이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동남치입니다. 등기 없이도 동남이 맞았습니다. 187조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 신소유자 누구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 그 권리를 주장이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아까 했죠? 대항력 있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신소유자 동남쳐요. 아까 사례에서 병은 전세권이 소멸한데 전세권 설정자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음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자, 5번은 다음 내용입니다. 자, 5번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아래 그림 보겠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계약에서 을이 갑에게 전세금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전세권 기간이 만료가 되면 갑은 전세금 반환하고 을은 전세권 등기 말소 및 목적물 반환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자, 그런데 기간이 끝나자 을이 목적물을 반환했는데 전세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은 전세금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을이 전세권 등기 안 하니까 갑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전세금에서 계속 이자가 생기죠. 이건 당연히 갑이 취득하고 전세금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이자도 갑이 취득하고 특별한 부당이득도 아닙니다. 이 판례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상단에 동그란 5번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와 동시행을 주장하면서 그 말이 을은 전세권 등기 말소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래 그림하고 똑같네요. 다시 주장하면서 전세금 반환을 갑은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하는 경우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랬죠. 갑은 전세금 안 줘도 되니까 이자도 갑이 취득하고 부당이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번이 정답입니다. 단평 6페이지 2번입니다. 전세권에 대한 기술적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자, 1번이 아주 중요하죠. 건물의 일부에 동남쳐요.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 한마디로 전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 동란점입니다. 일부 전세권자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인정됩니다.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다음 2순위죠. 2순위 저당권자가 자, 경매를 동감쳐요. 그럼 경매를 누가 하든 간에 경매가 나오면 1순위 저당권부터 말소 기준 권리라 1순위 저당권부터 이렇게 다 소멸합니다. 다시 2번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여도 1순위 저당권부터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뒤에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 맞아요.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에 의하죠. 왜냐하면 저당권, 전세권 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날짜 빠른 순으로 순서에 의합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았고 3번 토지 전세권자도 토지를 빌렸으니까 우리 판례가 지상물 매수 처분권 인정해줍니다. 4번 아까 대형력 있다 같은 사례죠. 갑이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의뢰에게 전세권 설정한 후 그 목적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그럼 신소유자 병이 전세금을 반환하죠. 그래서 갑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병이 부담합니다. 다음 5번은 다음 내용입니다. 자, 5번은 자 밑에 사건을 보겠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전세권 을이 있는데 1-라고 저당권 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이 을에게 돈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병의 담보 목적물이 을의 전세권 이겁니다. 그게 1-1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을이 병에게 돈을 갚아야 되죠. 근데 을이 병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 병은 뭘 경매하죠? 전세권을 경매합니다. 전세권을 경매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고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그럼 용의물권이 기간 만료가 되면 용의물권,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전세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전세권 자체를 이제는 경매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전세권이 소멸하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겨서 저당권자는 이 가치역변형물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저것을 물상대할 수 있고 반면 소멸한 전세권 자체를 더 이상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 상단의 5번 지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 자체, 자 전세권 자체에 돈 넘쳐요. 이거 소멸했죠? 소멸해서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이제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권과 전세권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